자, 이번 시간에는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주기적 성질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유효액전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혹은 원자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유효액전화랑 반지름을 먼저 배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효액전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효액전화가 뭡니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건데 유효액전화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유효액전화 원자에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다라고 써 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뭐 탄소라고 한번 해볼까? 자, 탄소다라고 하면은 원자 핵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안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네 개가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자, 얘 있잖아. 그치? 얘가 핵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오케이? 얘가 핵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힘.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어떻게 될 거야? 핵으로부터 뭐다? 전기력을 받게 될 거야. 그쵸? 근데 요 전기력이 있잖아. 화학하시는 분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물리에서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이건 상수고요. R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다. 뭐 쿨롬 법칙이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핵의 전하량을 라지 Q라고 하는 거야. 전하의 세기. 오케이?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성자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여기서 R은 뭐야? 핵이랑 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치? 참고로 전자의 전하량이 스몰 q라고 하면은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도 스몰 q겠죠? 그치? 그러니까 스몰 q 곱하기 양성자수 하게 되면은 이게 뭐다? 라지 q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핵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자는 어때? 힘을 세게 받아. 그치? 그리고 멀수록 어때? 힘을 약하게 받아. 그쵸? 자, 이런 게 있는데 하나 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유효 핵전화에서는 뭐냐? 가리움 효과라는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가리움 효과 혹은 가려막기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 전자가 지금 핵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안쪽 껍질에 전자들이 알짱알짱 거리고 있잖아. 그치? 얘가 알짱되면은 이 힘을 도와주겠니? 방해하겠니? 당연히 방해하겠죠. 그치? 심지어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뭐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자들이 알짱알짱 되게 되면은 이 힘을 방해한다라고.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력에서 가려막기 효과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효과만큼을 빼준 게 뭐다? 유효 핵전화다. 자, 이걸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누가 크고 유효액전화가 누가 크고 누가 작다 이것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화가 뭐다? 전자가 핵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힘인데 그치? 이 전기력에서 가려막기 효과만큼을 빼준 만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각 원소마다 이제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한다라면은 자, 요렇게 될 거야. 이제 여기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2주기랑 3주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 색을 2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색을 3주기라고 해볼게요. 빨간색을 2주기, 3주기. 오케이? 자, 2주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리튬의 유효액전화가 위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하는 겁니다. 자, 리튬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얘보다 클 거야. 그치? 자, 얘보다 클 거야. 왜? 양성자수 증가하잖아. 그치? 양성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값이 증가하지. 요값이 증가하면은 요값이 증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베릴륨은 얘보다 클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뭐다? 쭉 증가해. 그치?
이주기다라고 했을 때 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는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3주기는 어떻게 되냐? 리튬보다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3주기는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게 3주기다. 3주기도 역시 어때? 양성자도 증가하니까 유효액 전하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은 3주기 나트륨은 왜 리튬보다 이게 크냐? 자, 기본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는 껍질수 2개야. 그치?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껍질수가 3개야. 얘가 리튬, 얘가 나트륨.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멀지 않냐? 그치? 이게 더 머니까 이게 더 약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유효액 전하는 큽니까? 간단해. 자, 멀긴 멀어. 그치? 분명히 거리는 얘가 더 먼데 문제는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3개야. 그치? 그러니까 전하량을 얘를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얘 양성자 몇 개야? 11개거든.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야. 그치? 전하량 차이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유효액 전하는 실제로 뭐다?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기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유효액 전하가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이게 뭐다? 유효액 전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뭐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수소 원자의 유효액 전하랑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유효액 전하를 비교를 했는데 다전자 원자는 별거 아니야. 그냥 수소 아니네. 그치? 이런 애들을 비교를 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가려막기를 할 전자가 없어. 애초에 전자가 하나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 전하가 그냥 핵 전하와 같다라고 돼 있죠. 가려막기 효과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근데 다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 전자가 있잖아. 나 말고 다른 전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걔랑은 반발력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치? 어떻게든 가려막기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 핵전하보다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지게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유효 핵전하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유효 핵전하 다음에 원래 반지름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지금 전기음성도가 나오고 있죠. 자, 실제로 원래는 개정 이전에는 전기음성도가 여기에 있어서 주기적 성질에 있었는데 3단원으로 갔어요. 3단원으로 갔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2단원에서 전기음성도에 대한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치? 여러분도 풀다 보면 겁나게 빡칠 겁니다. 이거 모르고 풀면.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전기음성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색이다라고 아마 정의가 돼 있을 건데, 자, 이런 소리야. 예를 들어서 물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은 H2O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뭐라고? 원소들은 18쪽 전자 배치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주변에 혹시라도 수소가 이렇게 띵글띵글 굴러다니잖아? 그러면은 야, 수소야, 전자 공유하자. 모자라네. 수소 하나 더 전자 공유하자. 해가지고 H2O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지? 안정해지고. 그치? 헬륨 전자 배치와 같아지고 헬륨 전자 배치와 같아지니까 뭐다? 셋 다 만족을 하거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산소라는 녀석은 전자를 겁나게 좋아하는 애야. 오케이? 전자를 겁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버려 그냥. 오케이?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 쪽으로 확 하고 끌어당깁니다. 오케이? 전자가 치우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물은 극성분자다 막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그치? 뭐 겨드랑이에 뭐 에보나이트 막대 걔 가지고 쫄쫄쫄 흐르는 물에 쓱 하면 물이 슉 하고 휘어지고 그거 극성분자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치? 이래서 극성분자가 되는 거야. 전자를 뒤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워버리거든. 얘는 뺏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싹 하고 갈라버리면 물이라는 애는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띄는 극성분자가 되는 거거든.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전자쌍을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뺏기고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를 뭐라 그런다?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오케이? 즉,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말은 전자쌍을 끌어당기려고 한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수소보다 큰 겁니다. 오케이? 자, 앞에서는 내가 패턴만 외우라고 그랬는데 전기음성도는 여러분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전기음성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자, 볼게요.
전기음 성도를 뭐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치? 정신 놓은 거지. 이걸 다 외울 거는 없고. 자, 일단은 패턴부터 보시면 전기음 성도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그치? 원자가 커지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껍질수 늘어나면서 원자가 커지잖아. 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땡기기가 좀 힘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그치?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일단 주기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플루오린. 4.0 이렇게 돼 있지. 플루오린 1등이야. 제일 커. 플루오린이랑 만나면 무조건 플루오린한테 전자 뺏깁니다. 오케이? 자, 얘 4.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3.5, 3, 2.5, 2, 그 다음에 1.5, 1 이런 식으로 0.5씩 줄어들어. 오케이? 0.5씩 줄어가지고 리튬에서 1이 됩니다. 이 주기는 바로 나와야 돼. 붕소 하면 2 나오고 탄소 하면 2.5 나오고 바로 나올 정도로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 외워야 되는 게 Cl 3.0 일단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수소 2.1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원래 내가 얘네는 외우라고 잘 안 하는데요. 나트륨 0.9, 다음에 마그네슘 1.2, 다음에 알루미늄 1.5 이것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자, 2주기 싸그리 알아두시고 수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외우면 좋고. 오케이? 이 정도만 조금 외워주시면은 전기음성도 끝난 겁니다. 오케이? 숫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원자 반지름. 일단은 원자가 뭔 반지름이 있냐? 자,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여 이 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두 원자 핵 사이 거리의 반이다라고 돼 있죠. 그치? 예를 들어서 자, 수소다라고 한번 해볼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죠. 그치? 얘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 헬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고 싶어. 그치? 헬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수소랑 전자 하나를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냥 원자 하나만 꼴랑 보고 반지름 얼마네? 이거는 말이 안 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치? 궤도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궤도 자체는 잘 안 보이니까 결국에서는 이 수소의 원자 핵으로부터, 그치? 이 수소의 원자 핵까지의 거리를 반으로 나누면은 이게 반지름 아니냐. 그쵸? 반지름 측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자 반지름의 개념이야. 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8쪽은 결합을 못하지. 그치? 18쪽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결합을 못하잖아.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뭐 반지름 어떻게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반지름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반지름의 결정 요인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자 껍질수 예를 들어서 뭐 수소면 1개, 리튬이면 2개, 나트륨이면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전자 껍질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 커질 겁니다. 뭐 간단하지. 수소면은 수소가 요만하다. 뭐 예시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수소가 요만하다. 그러면은 리튬은 껍질이 2개잖아. 그치? 하나, 둘. 아무리 생각해도 커질 것 같잖아. 그치? 술이 나트륨은 어떻게 될 거야? 하나, 둘, 셋. 왠지 더 클 것 같다. 그치? 그치? 아, 전자 껍질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써 있는 게 유효 핵전하라고 써 있는데, 자, 유효 핵전하가 뭐였냐면은 전자가 핵으로부터 받는 힘이었잖아. 그치? 전자가 핵으로부터 받는 힘인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게 핵이야. 이게 핵이고 이게 전자야. 근데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핵이 전자를 세게 당겨. 세게 당기면 어떻게 돼? 세게 당길수록 작아지겠지, 반지름이. 세게 당기면 점점 핵과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 거야? 반지름이 줄어들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전자 껍질 수는 반지름에 비례할 것이고 유효액전하는 뭐다? 커질수록 반지름이 줄어들 거야. 자, 이를테면은 같은 주기끼리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이만하다라고 해볼게. 리튬이 이만하다. 근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가 더 많아. 그치? 핵전하가 크기 때문에 베릴륨은 리튬보다는 조금 작아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붕소는 어때? 양성자가 5개잖아.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다?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전자 반발력. 자, 전자 반발력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이온 반지름에서 나오게 될 건데, 자, 전자끼리는 서로 간섭을 하면서 청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치? 청력이니까 밀어내는 힘이지. 그러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돌아다니고 있는데 서로 반발을 하게 되면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당연히 반발하니까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전자 반발력이 클수록 어떻게 돼? 반지름이 커질 거야. 그치? 이 말인 즉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 수가 많을수록 어때? 커지게 된다. 오케이? 전자 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 어찌됐든 얘는 뭐다? 반지름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플루오린이랑 그 다음에 플루오린 마이너스 이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플루오린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F 마인 하면은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바깥쪽 전자 7개인데 얘는 8개가 된 거지. 전자가 많아졌잖아. 그치? 전자가 많아지면은 많아진 만큼 반발력도 커진다라고. 반발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플루오린보다는 플루오린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게 됩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이 반지름을 결정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의 이제 중요한 게 경향성 그래프인데, 아까도 유효액전화에서도 경향성 그래프 보셨죠? 그치? 쭉 2주기 쭉 3주기 쭉 이런 거. 그치? 이 경향성 그래프 잘 써먹어야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반지름 같은 경우도 역시 경향성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슉 있어가지고 자, 반지름 그 다음에 원자 번호 라고 하면은, 자, 리튬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핵전하가 증가해. 그치?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치? 플루오린으로 오게 되면은 확 작아져. 왜 네온은 없어? 반지름 못 구한다니까. 그치? 결합을 안 하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자, 리튬이랑 비교했을 때 나트륨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왜? 껍질 수가 하나 더 많거든. 그치? 그래서 리튬보다는 조금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트륨은. 오케이?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Cl 이렇게 오게 되겠네요. Cl도 역시 어때? 플루오린보다 껍질 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루오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 반지름 패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온 반지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온이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음이온이라는 게 있어. 그치? 자, 양이온 대표적인 예시로 나트륨과 Na 플러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클까요? 누가 크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큽니다. 왜? 자, Na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핵이 있으면서 껍질이 몇 개? 3개가 있을 거야. 그치? 바깥쪽 전자가 닐리리아 돌아다니고 있어. 그치? Na 플러스라는 거는 뭐야? 저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날려버린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껍질이 2개로 줄어. 맞죠? 즉, 양이온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감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양이온이 되면은 반지름 감소. 왜? 바깥쪽 껍질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치? 반면에 음이온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자,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 대표적으로 플루오린과
플루오린 마이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이미 했었죠? 음이온이 된다라는 말은 전자가 붙는다라는 거야. 그치? 전자가 붙으면 뭐가 커져? 전자 반발력이 커져. 그치? 전자 반발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반지름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아,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반지름이 증가하는구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음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더 붙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온 반지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지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뭐 이를테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아지는 애들이 대표적인 애가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제 얘네 5개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얘네들의 이온 반지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간단하게. 자, 산소 2-, 플루오린 마이너스, Na+, Mg2+, Al3+, 이온이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뭐의 전자 배치랑 같아져?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져.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껍질 수가 어때? 전부 2개야. 그치? 껍질 수가 전부 2개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까지 똑같아. 맞지? 그러면 껍질 수 비교할 필요 없어. 같으니까. 그치? 전자의 개수 비교할 필요 없어. 전자 반발력도 다 똑같으니까. 그럼 뭘 비교해야 돼? 이제 유효액전화 비교해야 되잖아. 그치? 간단하게 유효액전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여기서는 핵전화 비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지름 비교할 때는 그냥 양성자 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효 핵전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성자 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라고. 핵전화만 비교한다고. 오케이? 핵전화가 지금 누가 제일 커? 알루미늄이 제일 크지? 이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증가하고 있지. 핵전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더 세게 당길 거라고. 더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될 거야? 반지름이 줄어들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분명히 뭐야? 반지름은 줄어들었을 거야. 다른 거 다 똑같은데 핵전화가 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그치?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그쵸? 핵전화가 제일 작은 산소가 뭐다? 반지름은 제일 클 거야. 왜? 당기는 힘이 제일 작으니까. 알겠죠? 뭐 이온 반지름 관련해서는 요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두고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은 조금 고난도가 나온다라고 할 때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원소를 막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야 반지름 비교해봐 막 이런 걸 주는 경우가 있거든. 자, 반지름 비교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족끼리 비교를 합니다. 자, 같은 족이면은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지? 자, 얘네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같은 족끼리 비교할 때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껍질 수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정비례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지? 껍질 수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주기끼리 같은 주기끼리 혹은 뭐 이온이 껴있으면 같은 주기가 아닌데 껍질 수가 같을 수도 있겠죠. 아까 뭐 나트륨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Mg2 플러스 이온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주기끼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껍질 수 같은 애들끼리.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튬, 베릴륨, 뭐 붕소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 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 얘가 제일 크다. 그 다음 얘다. 왜? 양성자수가 제일 적으니까 전자를 제일 못 당겨.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양성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전자를 제일 세게 당겨. 그러니까 작아질 것이다. 그치? 자, 이때는 뭘 비교한다? 그래서 양성자수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양성자수 비교. 아이고, 양성자수 비교. 자, 양성자수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다.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모아서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적 성질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건데 고난도로 갈수록 이게 잡기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원소인지 잡기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경향성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향성 그래프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결국에서는 누구라 그랬어?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아지는 애들. 그치?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만 한번 가볍게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얘네 세 개에 대해서 한번 경향성을 볼 건데 자, 일단은 반지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반지름 경향성이 슉 가다가 산소, 플루오린 와서는 슉 하고 떨어지겠지? 원자 반지름이. 그치? 그러고 나트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확 하고 커져. 그치? 껍질수 늘어나니까 확 하고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될 겁니다. 쭉 또 가게 되겠죠. 이게 뭐야? 원자 반지름 경향성. 그치? 반면에 이온 반지름 경향성을 보면은 자,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는 이때를 의미를 하는 거지. 자,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그치? 왜? 핵전화가 제일 작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될 거야. 그쵸? 이 패턴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얘네들은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오케이? 유효 핵전화도 그냥 한 김에 해볼까요? 유효 핵전화 어떻게 됐었어? 슉 하고 증가했었지? 그치? 슉 하고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뿅 하고 증가하다가 반지름이니까 유효 핵전화 따로 할게. 나트륨으로 가면 확 하고 감소해야 돼. 그치? 확 하고 감소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패턴. 그치? 아, 이런 패턴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혹은 뭐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전기 음성도는 그냥 슝 하고 증가해주면 됩니다. 그치? 전기 음성도는 그냥 슉 하고 증가하게끔. 자, 이렇게 경향성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와 관련해서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해서 뭐 가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탐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쪽인 리나크 루비디움의 원자 반지름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17쪽을 쭉 하고 모여서 원자 반지름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쵸? 자, 같은 족끼리 모아서 원자 반지름 조사를 했네요. 그치? 같은 족이면은 뭐가 달라? 바깥쪽 전자수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껍질 수가 다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마도 결론은 가설은 이걸 겁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클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이게 맞겠죠? 껍질 수가 클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자 A에서 D까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하여튼 이거 겁나게 좋아해요. 그지? 그리고 8, 9, 11, 12 중 이거는 뭐 겁나게 그냥 준 문제죠.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온 반지름 비교 가능합니다. 그쵸? 어떻게 된다고? 산소가 제일 크죠?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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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 당연히 D가 산소, 그 다음 C가 플루오린 그 다음 B가 나트륨, 그 다음 얘가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죠? 자, 볼까요? 기억. 전기 음성도 물어보잖아. 이게 계속 섞여 있을 겁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B가 가장 작다라 그랬는데 0.9죠. 그지? 0.9, 1.2, 4.0, 3.5입니다. B가 가장 작은 거. 옳은 질문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D가 C보다 크다. D가 C보다 크다. 유효핵전화 누가 크죠? 플루오린이 크죠?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죠?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 디귿. A와 C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그랬는데
A와 C는 지금 뭐야? 마그네슘과 플루오린이네요. 그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바깥쪽 전자 2개이기 때문에 몇 개 내놓고 싶어 해? 전자 2개 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치? 근데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바깥쪽 전자 7개이기 때문에 전자 몇 개 받고 싶어 해? 1개 받고 싶어 하죠. 그치? 자,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을 하려면 이온 결합에서 중성 원자가 돼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중성. 그러려면은 몇 대 몇? 1대 2로 결합을 해야겠네요. 그치? 이것도 3단원에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그쵸? 근데 간단한 거니까. 자, 1대 1을 아니네요.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원소 A에서 D인데 지겹게 나올 겁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지겹게 나오죠.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치? 지겹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긴 그냥 써보자. 이온 반지름 제일 큰 애 누구야? 산소. 그 다음 큰 애 누구야? 플루오린. 그 다음 큰 애 누구야? 나트륨. 그 다음 큰 애 누구야? 마그네슘. 써놓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기억, C는 나트륨이다. 뭐 개소리 하고 있네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B가 A보다 크다. 자, B랑 A랑 비교하라 그랬는데 유효 핵전하는 뭐다? 마그네슘이 더 크죠.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니은, 오른 지문 될 것이고. 디귿, C와 D는 같은 주기이다. C랑 D는 둘 다 이주기네요. 그죠? 디귿도 오른 지문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자, 결국에서는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여기도 충분히 고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 강 고난도 문제풀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